자, 여기 이제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 신소재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술책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여기를 구분해서 좀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여기는 외우는 게 주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조금 그 과학에서 조금 더 특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소재 자체는 새로운 소재 아닙니까? 그럼 뭔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소재가 이거예요. 물리적 성질. 이 물리적 성질이 뭐냐? 전기, 전도성, 자성, 강도, 밀도, 비열, 녹는 점, 끓는 점 등등등 이런 것 등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적 성질을 특화시킨 또는 살린, 장점을 만든 그게 신소재야.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나올 텐데, 원래 나오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야. 됐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자성을 이용한 신소재, 그 뒤에는 나노 단위를 이용한 신소재, 그 뒤에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건 전기적 성질을 향상시킨 신소재냐 아니면 자기적 성질을 향상시킨 신소재냐, 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나눠요. 3개로. 그럼 이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구분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래 얘 상태가 금속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나누는데, 여기 지금 읽어봐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온도나 압력 등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물질. 여기 지금 세 문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뭐야?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뭐야, 저 세 문장에? 그지? 전기저항 들어갔지? 그럼 전기저항 하면 니네가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 오배 법칙이 생각나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라고요. V는 IR이라는 오배 법칙이 있었고, V는 전압이에요. I는 전류, R은 저항. 당연히 아시겠죠? 자, 요거를 요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저항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넘기면 I분의 V인데, 지금 여기는 전류의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항과 전류와의 관계는, 얘 관계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기 저항으로 나타낸 거예요. 전기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흘러요.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게 절연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특이한 놈이죠. 전기 저항을 컸다 작았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할 수 있겠죠. 됐죠? 그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물질을 딱 보시면 철, 구리, 알루미늄. 이게 뭐야? 금속이에요. 딱 봐도 금속 원소예요. 구리, 고무, 플라스틱. 이거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도체나 절연체는 금속,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규소, 저마늄. 야, 얘네 주기율표에서 몇 쪽이냐? 네? 규소, 저마늄. 규소는 아닌 것 같아요. 몇 쪽? 몇 쪽? 이 새끼들아, 14족. 14족 원소입니다. 14족 원소. 그래서 내가 반도체로 쓰인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과 물질을 잘 정리해 두시고, 뭐 어차피 이용은 여러분이 보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소재 첫 번째는 전기적 성질을 향상시킨 소재를 신소재라고 하고, 그 신소재 얘가 뭐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그 시크릿 노트 보시면 신소재 그 다음 장 옆에 보시면 액정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 옆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액정 그림 나와 있죠? 액정의 원리. 예측에는 액정의 그 원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 원리 그림을 좀 참조하세요. 참조. 알겠죠? 자, 그러면 액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이제 볼게요. 액정이라고 하는 게 전기적 성질의 신소재에서 첫 번째로 나온 놈이 액정이에요. 얘는 가늘고 긴 분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액체와 고체 성질의 중간적 성질을 가져요. 자, 우리가 원래 상태를 배울 때 고체, 액체, 기체를 배웠단 말이에요. 고와 액과 기를 배웠는데 고체와 액체의 중간적 성질이 뭐냐? 이게 액정이에요.
액체와 기체의 중간적 성질이 뭐냐? 플라즈마예요. 어찌됐든 중간적 성질이 있는 상태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액정이라고 하는 애는 분자예요. 얘는 전달 물질입니다. 전달 물질. 그래서 얘는 리퀴드 크리스탈, 이게 액정이고요. 디스플레이 쓰면 LCD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전압을 걸었을 때는 빛이 통과하고, 전압을 걸지 않으면 빛이 통과하지 않고, 전압을 걸면 빛이 차단되는 성질을 이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그림 참조하세요. 선생님 스크린 노트에 있는 그림.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아니에요. 이 LCD TV 구조, 원리를 보면 요 뒤쪽에 백라이트라고 광원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뭐냐? 평광판이에요. 평광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는 빛의 판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세로로 뚫어놨다면 이 새끼는 가로로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것과 요것의 평광판 방향은 반드시 수직이어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액정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놓으면 이 백라이트의 빛을 받아서 액정이라는 새끼가 통과를 하는데, 여기를 통과했을 때 만약에 전압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얘가 고체, 액체 중간 성질이라고 그랬죠. 액체 성질과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다가 얘를 만나면 액체니까 이렇게 진동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새끼는 통과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새끼가 이렇게 됐을 때 전압을 걸어줬어요. 그럼 이 새끼가 고체로 딱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굳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 통과하겠죠?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빛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조절해서 여러분 테레비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액정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액정은 빛을 스스로 내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뒤에 반드시 백라이트라고 하는 광원이 필요하고, 앞과 뒤에 평경판인데 반드시 얘네 방향이 수직 방향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저 고체되면 다시 액체 아니에요? 뭐라고? 선생님 그 액정이 굳어가지고. 아니, 전압을 걸 때 안 걸 때 이 성질이 나타난다고, 인간아. 바뀌어요. 그럼 바뀌겠지 임마.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 그러니까 이걸로 화면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빛의 강도도 결정해 주고요. 그래서 LCD는 모든 화면에 다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화면에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타자로 나온 게 누구냐? 반도체예요. 근데 이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처음 배우시면 반도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도체를 좀 정리하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반도체를 정리하실 때 첫 번째 반도체는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 건 아까 반도체 물질은 14족 원소로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4개 나가도 되고 들어와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 그 온도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순수 반도체를 쓰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면 도핑이라는 걸 해요. 도핑이라는 건 뭐냐?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첨가해서 이 새끼를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어줘요. 그냥 불순물 말 그대로. 그게 뭐예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다른 물질이. 이 불순물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뭔 두 가지가 있느냐? 불순물 반도체를 누구를 불순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P형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가 있어요. 됐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나누는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와 N형 반도체 같이 차이는 뭐냐면 일단 14족 원소는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다 불순물을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P형 반도체가 되고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N형 반도체가 돼요.
그럼 13족하고 14족을 잘 봐요. 얘네 원자과 전자를 더하면 7이죠. 맞아 틀려? 7이지.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지. 전자 껍질에. 그죠? 그래서 껍질에 두 번째 이상부터 8개 채워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걸 만족하는 거야. 근데 원래 얘네들이 있는 모양이 어떻게 있냐면 니네 어렸을 때 구슬치기 해봤냐? 아니 뭐 그런 거 해봤겠니? 땅 들어가고 구슬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찌됐든 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자 껍질을 잘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멍에.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전자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은 얘는 플러스 전하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전자를 담고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양공 이렇게 불러져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끼는 전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구멍에 전자를 채워서 8개가 되면 안정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껍질당 8개씩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잘 봐요. 14족하고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7개면 양공이 하나 B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그잖아. 내가 8개라 그랬잖아. 말귀를 못 알아쳐도 돼요. 이 구멍이 8개가 뚫려 있다고. 근데 전자가 7개밖에 없다고. 그럼 구멍이 하나 B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구멍을 채우려고 전자들이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지 새끼야.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의 흐름이 빨리 생긴다고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반도체 어차피 전자를 끊고 흐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날라주는 애, 나르게. 실질적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지 구멍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구멍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전기를 날라주는 애를 우리가 양공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봤을 때 14족, 15족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9란 말이야. 그러면 구멍은 8개인데 전자가 9개야. 그럼 이 전자 한 개 새끼는 뭐야? 어떻게 없어져 이게? 이 전자가 꽉 차있기 때문에 놀고 있는 전자가 너 꺼져! 너 꺼져! 너 꺼져! 이렇게 해서 중종종 밀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나르게 얘는 전자가 직접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P와 N의 뜻이 뭐냐 하면 얘는 포지티브고 얘는 네거티브예요. 여러분 포지티브가 뭐예요? 양공이 뭐예요? 그냥 구멍이야. 그냥 구멍을 알면 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 새끼 안 나와.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저거 이해하라고. 이게 포지티브, 이게 네거티브야. 포지티브 뜻이 뭐야? 네거티브는? 그러면 긍정적 반도체, 부정적 반도체야? 뭐 반도체가 긍정적이야 막? 해피해? 그러진 않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과학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형이 나왔다. 그럼 플러스. N형이 나왔다. 그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보다 도핑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졌어요. 효율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번엔 합쳐.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다이오드가 PN과 N형을 접한 거예요. 그럼 P형과 N형을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라고 했을 때 얘를 회로를 이렇게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럼 건전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아요. 자, 그럼 건전지가 짝대기 긴 거 짧은 거 중에 뭐가 플러스야? 야, 이 병신아.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긴 게 플러스야. 짧은 게 마이너스고. 왜 긴게 플러스? 내가 얘기했니? 기호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 엄마.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P형 반도체는 플러스,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맞죠? 이거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컨에 또는 건전지를 어디다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꼽아야지 반대로 꽂으면 작동하냐 안 하냐? 반대로 꽂아야 돼요. 뭔 개소리야. 반대로 꽂으면 작동 안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꽂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는 플러스에 꽂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꽂아야지만 전류가 흘러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흐릅니다. 만약에 반대로 꽂으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순방향 이렇게 불러줘요. 반대로 연결하는 걸 역방향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흘러요. 하지만 역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기능이 뭐냐? 이걸 정류작용이라고 그래요. 정류작용.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만들어줘요. 교류 전류는 어떤 거냐 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놈이에요. 그럼 너네 선풍기 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 봤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지. 그럼 우리는 직류 전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다 교류 전류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를 한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직류 전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플러스 방향만 전류가 흐르게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반대쪽 방향은 흐르지 않게끔. 됐습니까? 그럼 그건 이렇게 돌아가요? 뭐? 그건 이렇게 오늘 왜 들어가 병신아 이렇게 된다니까 모든 전류가. 이거 바꿔준다고 이 새끼야. 뭐 헛소리 하면서 저거. 자, 그 다음 이게 효율이 좋으니까 이번엔 더 합쳐요. 하나를 더 합쳐. 그래서 P, N, P형, N, P, N형 세 개를 합친 거 이름을 뭐라 그러냐? 트랜지스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 기능이 뭐냐? 첫 번째는 증폭작용이에요. 증폭작용. 증폭작용! 볼륨 조절하면 소리 커지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한 신호를 큰 신호로 만들어주는 걸 증폭작용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스위치 작용이요. 이 스위치 작용, 야, 이렇게 비싼 반도체를 저기 전기 끼는 스위치에 쓰겠니? 그건 아니야. 이 스위치 작용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걸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내가 지금 이걸 해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용어가 나왔을 때 좀 알고 계시라고. 그냥 막 외우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지 않고 그냥 막 외우시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순수한 거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전기를 증가시킨 소재다인데 얘를 외우실 때 요 새끼는 다이오드고 요 새끼는 트랜지스터예요. 봐. 다이오드는 반도체 두 개를 더 접합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발이 두 개예요. 트랜지스터는 세 개 접합한 거예요. 발이 세 개예요. 보이십니까? 외울 때니까 잘 외우시라고. 이거 그림 떴을 때 이게 트랜지스터인가 이게 다이오드인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정류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한다.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라고. 그 다음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3개를 합친 겁니다. 증폭작용과 스위치작용 한다라고 써있지. 빨간색으로 다 돼 있으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특이한 새끼입니다. 이 미친 다이오드예요. 이 발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원래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러주고 끊어주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와요. 특이한 놈이죠. 그래서 얘도 뭐라고요? 다이오드요. 왜요? 팔이 두 개니까요. 됐습니까?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특이하게 전류를 흘러줬을 때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액정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액정은 얘네 빛을 전달해주는 매개물질이고 이 LED는 스스로 빛을 낸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요. LED TV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액정 LCD보단 훨씬 더 얇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한 단계 업된 게 뭐냐?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는 거죠. 얘는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다이오드예요.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소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칩 같아도 좀 꼽아야 되는? 여러분 그 불빛 같은 거 반짝반짝 나오면 그런 것들 있죠? LED 전구? 이거 LED 여기 보면 얘도 LED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반짝반짝 나오는 이 소자가 필요한 거고요. 이 새끼는 뭐냐 하면 유기물이에요.
말 그대로 약간 액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확 발라버리면 얘가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전기를 꽂아주면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얇게 만들 수 있죠. 되십니까? 바르는 이 이렇게 나와요? 아무거나 바르면 되겠네, 이 새끼야. 딱 말라서 해야 되겠지. 전기인데, 인마.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쓰입니다. 휘어지는 조명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쓰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반도체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이고요. 여기는 이제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얘들, 지금 쓰고 있는 거. 각종 감지기는 다 반도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압력 감지기는 압력이 전기 저항을 변화시켜요. 가스 센서, 센서가 감지기니까 가스 센서는 이온 물질이 저항을 감지시켜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레이저 광원 같은 경우 전류 흐르면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 거고요. 컴퓨터 중앙처리 장치, 이거 CPU죠. CPU는 전기 전도성 증가시킨 거예요. 전기 전도성. 그 다음에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아까 이 발광 미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류를 흐르면 빛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온대요. 그러면 빛을 쐬줬을 때 전류가 흐르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얘예요. 태양전지요. 이게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거 뒤에 4단원 할 때 또 나옵니다. 요거 뭐라 그러냐, 이걸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효과를 광전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아무나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런데 이용되더라. 됐습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